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꼴로 생기는 고혈압.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데, 문제는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동맥경화, 뇌졸중, 심부전증 등 다양한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건강 A to Z, 오늘은 몸속의 시한폭탄 고혈압을 말끔하게 제거해보자. 네, 최근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혈압은 국민 질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게 흔하다고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 A to Z, 오늘 이 시간에는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류재근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교수님, 그 전에 혈압이란 과연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심장은 우리 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지닌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심장에서 분출된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수압이나 전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이게 호스로 화분에 물을 줄 때 수압이 너무 높으면은 잎사귀가 상하게 되고, 수압이 그렇죠. 또 너무 낮으면은 나무에 충분한 물을 줄 수가 없듯이 혈압이 너무 낮으면은 우리 신체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반대로 혈압이 너무 높으면은 신체 장기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압과 혈압의 차이는, 전압이나 수압은 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게 되지만 혈압은 우리 심장의 박동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확장할 때마다 압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 두 가지로 표시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혈압의 단위를 미리미리 HG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HG라는 것은 수원의 원소기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영어로 멀큐리니까 미리미리 멀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서 분출된 혈액이 혈관에 압력을 미칠 때 수원 혈압계의 수원 기둥을 높이는 그 높이를 밀리미터로 표시한 것이 미리미리 HG, 미리멀큐리입니다. 정상 혈압, 우리가 혈액의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 모집당에서 어떤 검사 수치의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 내의 범위에 속하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혈압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혈압은 우리 심혈관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혈압을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표현하고, 보통 우리가 120에서 80mmmercury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 혈압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고혈압 약물을 썼을 때 그 임상적으로 효과가 인정된 역치 이상의 혈압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 단계인 120에 80 이상 그리고 140에 90 미만은 심혈관계 위험도는 높지만 고혈압의 약물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은 우리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이제 주의 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정상 혈압과 고혈압의 정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씨, 어머님 댁에 간다 카디만은 일찍 왔네요. 저녁이라도 좀 먹고 오지. 그래 일찍 왔네. 진짜. 나 엄마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뭐 잊지를 못하겠다. 그래, 빨리 왔지 뭐. 아유, 잔소리도 진짜. 아니 엄마 그 18번만 알잖아. 아유 내보고 네 요즘 만나는 남자 있다며 왜 빨리 결혼하느냐, 빨리 결혼해라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니까. 결혼은 무슨, 야, 니 아직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내가 막 찔려가지고 엄마 나는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야 무슨 6개월이면 천지 말 만난 거지. 당장에 6개월 만났으면 결혼해라 하면서 더 만날라 카노. 그런 시간 남기지 말고 빨리 결혼해라
이러더라고. 어머님 말에 공감. 뭘 또 공감이고 안 된다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니까 오빠 나도 엄마 안 돼 했는데 엄마가 아따 야야 나는 네가 그렇게 남자 연애만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러면서 머리가 막 띵하고 막 너 오빠네는 아도 안 갔대 니는 그렇다고 시집도 안 가재 진짜 집안 꼴이 이게 뭐고 하면서 엄마가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엄마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아이고 그 아 소리는 좀 그만 좀 하면 좋겠구만 그 참. 아, 좀 흉내 좀 내지 말아요. 어머님이 왔는 줄 알고 깜짝 놀라겠다 정말. 그래 요즘 둘만 가면 되지 둘만 주면 되지 맞지 자꾸. 그래 아가 뭐 중요하다. 맞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니까 언니 엄마가 이러더라고. 언니야 그 가면 가 말라 그래 일찍 결혼했노.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를 가져야지. 뭐 아를 안 갖고 둘이서 살겠다고 극하면 진짜 내가 혈압이 올라가 못 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귀가 아프더라 귀가. 아이고 그 뭐 아 많이 나봐야 그 누가 책임질 건데 엄마가 뭐 봐줄 것도 아니면서 뭐 말. 옳거니?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엄마, 오빠도 지금 둘이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다음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애를 좀 하다가 결혼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또 뭐라는 줄 아나 이런다. 언니야! 참말로 우리 아들 닮았으면 얼마나 이쁜 토끼 같은 아가 나오겠노. 이왕 며느리가 늙었으니까 이왕 이래 된 거 쌍둥이로 이번에 갖고 그 다음에 선미 니는 임자했을 때 빨리 결혼해갖고 니도 빨리 퍼뜩 안아 가지라. 나도 내 친구들 만나면 내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고 동영상도 보고 싶고 극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아이고 가질 때 되면 가진다 카지 그 뭐 자꾸 받아치고 있는 거 엄마 말을. 남의 인생에 신경 좀 쓰지 마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 야 그건 그렇고 엄마 그거 혈압약 먹더나? 아니 엄마가 혈압약을 안 먹어. 그래서 내가 엄마가 왜 혈압약 안 먹는 거니까 언니야 그거 야야야야 먹을 필요가 없다면서. 왜? 먹으면은 더 많이 먹고 더 안 좋다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 늙으면은 다 혈압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돼 있어. 내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다 너그 때문이지. 너그 때문이니까 나는 혈압약 먹을 필요가 없고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혈압이 뚝뚝뚝 떨어진다 하니까 혈압이 높다는 거 나이가 들어서 높다는 거니까 약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아이고 아줌마 참 안 되겠네. 아니 아빠 위에 돌아가셨는지 아버지 위에 돌아가셨는지 그 기억 뭐하는 갑지? 그러니까 나이 든 거랑 혈압이랑 상관없다니까. 그건 그냥 정상이라 얘기하지. 고혈압약 드셔야 된다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 아휴 니 좀 먹이고 오지 강제로라도.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 연세 드신 분들 다 대부분 고혈압이 있다 하잖아. 그러면 약 먹을 딱히 먹을 필요가 있겠나? 아니 먹어야 된다니까. 나이랑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혈압이랑. 아니다.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주위의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어갔고 고혈압 다 있다 하더라. 그래서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뭐 안 먹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아이디 야 혈압은 약 먹어야 된다고. 엄마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아빠가 그래가 돌아가셨다니까 먹다가 끊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엄마 고혈압 약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 니 가가 엄마 좀 먹이고 온나 다시. 아가씨가 어머니한테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저기 고혈압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것도 그러지 괜찮은 것 같다. 말고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는 게 어떨까? 아니 지금 방 한 칸짜리에 지금 3명 자고 앉았는데 지금 어느 소리예요 지금?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 혈압은 저절로 높아지기 때문에 네. 치료할 필요가 없다. 과연 이 문제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맞는 말 아닐까요?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혈압약도 약이니까 너무 높지 않으면 약을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철원 씨 좀 큰일 날 소리 하신 것 같은데요? 왜요? 제 생각에는 뭐 나이가 들면 실제로 혈압이 높아지죠. 그런데 혈압이 높은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뭐 세월 탓이겠거니 하고 그대로 고혈압을 방치했다간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 문제는 예은 씨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노화가 되면은 혈관 또 노화가 일어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은 자연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노인에서 혈압이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정상인 것과는 다릅니다. 노인에서도 어느 기준 이상의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서 노인에서의 고혈압도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라 치료하면 수명이 연장되는 병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별다른 증상 없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기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치명적인 그런 합병증이 발생해서라면서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고혈압의 증상은 실제로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가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뒷목이 뻐근하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혹은 가슴이 무겁다든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고혈압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고혈압이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혈압으로 인해서 우리 심혈관계는 계속 손상을 받게 됩니다. 높은 압력에 혈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이제 혈관이 굳어지면서 혈관이 점차 이제 좁아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혈액순환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높은 압력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은 혈관이 찢어진다든지 혈관이 파열한다든지 하는 그런 합병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 고혈압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 그게 합병증으로 나타나기 할 즈음에는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형태를 발현하게 되는데 보통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만성 콩팥병 그리고 고혈압성 망막증 이런 아주 심각한 합병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제가 주변 분들을 보면요. 이 집에서 측정한 혈압과 또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차이가 꽤 나는 거를 자주 보는데 이게 혈압계에 문제가 있는 건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혈압을 재는 게 아침, 낮, 저녁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언제 혈압을 재는 게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은 흔히 받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혈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신체 상태나 감정 상태,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혈압값을 얻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혈압이라는 것은 또 하루에 일중 변동도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새벽 3시경에 가장 낮고 아침에 일어날 즈음에 급격히 상승했다가 낮 동안에 쭉 서서히 증가했다가 밤이 되면 다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중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때에 혈압을 재느냐도 하는 것도 혈압 측정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재는 방법은 이제 박동을 감지하는 방법에 따라 청진법 혹은 진동법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혈압계의 종류에 따라서 수원혈압계, 아네로이드 혈압계, 전자혈압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또 혈압을 재는 장소에 따라서 진료실 혈압, 가정혈압, 활동혈압 이렇게 구별합니다. 보통 우리가 혈압을 이야기할 때 가장 표준적인 측정 방법은 진료실에서 수원 혈압계를 써서 청진법으로 측정한 것이 이제 현재까지 어떤 혈압 측정 방법의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수원 혈압계는 2020년이 되면은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서 이제 생산과 유통이 금지되기 때문에 아마 수원 혈압계는 전자식 혈압 압력계로 대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혈압을 잴 때는 일단 혈압을 재기 전 30분 이내에는 커피나 담배,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 약 5분 정도 쉬었다가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난 후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발을 땅에 대고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혈압계가 팔목 혈압계보다는 팔뚝 혈압계가 추천됩니다. 팔목 혈압계는 실제보다 좀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고 또 개인의 팔뚝의 굵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팔뚝 굵기가 굉장히 가는 사람이 일반 커프를 쓰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이 될 수 있고 팔뚝 굵기가 굉장히 굵은 사람이 일반 커프를 쓰게 되면은 실제보다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회 정도 측정해서 평균값을 우리가 택하게 되는데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혈압을 잴 때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혈압약이나 식사를 하기 전에 제도를 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진료실에서 의사를 만나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면은 좀 긴장하기 쉽고 그런 긴장감이 정확한 혈압 측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의료진이 없는 방에 환자가 혼자 들어가서 전자혈압계에서 이제 1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택하는 그런 방법을 또 택하고 있고 그것을 진료실 자동 혈압 측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의 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흰 가운 효과, 그래서 긴장감이나 이런 감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혈압이 실제로 고혈압 치료에 더 중요한 치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자혈압계의 그 정확도는 또 이제 널리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쉽게 잴 수 있는데 그 가정에서 혈압 측정이라고 해서 진료실 혈압 측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혈압 측정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교수님, 미국에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고혈압에 대한 진단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네, 우리가 고혈압의 진단 기준에 대한 퀴즈를 한번 본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4번을 택하실 것 같습니다.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택하실 건데 만약에 이 문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제시되었다면은 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또 노인에게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이야기하라면은 또 150에 90이 될지도 5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고혈압 진료 지침은 2013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되었고 작년까지 우리가 쓰고 있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 작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140에 90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제 노인에서는 150에 90 이제 단백뇨를 동반한 콩팥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130에 80 이렇게 조금 노인은 좀 완화한 기준을 내놨고 콩팥병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엄격한 고혈압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작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 진료 지침에 가장 권위 있는 학회는 미국 심장학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140에 90에서 130에 80으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화한 것이 임의적으로 강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행해진 여러 임상 연구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심혈관계의 예후를 좋게 하겠다고 결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정상 혈압이 아니면서 고혈압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고혈압 전 단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그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상승 혈압과 고혈압 1단계라는 표현을 쓰고 그 전에 고혈압 1단계인 혈압이 지금은 고혈압 2단계로 이렇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고혈압 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혈압을 더 엄격하게 조절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심혈관계의 합병증이 줄고 예후가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또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임상 연구 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었고 또 각 여러 학회마다 또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고민 끝에 올해 5월 달에 그 결정을 내놓았는데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기존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그 한 달 뒤에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 고혈압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이전의 고혈압 진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는 130, 80이 고혈압 진단 기준이 되고 있고 치료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럽은 140에 90을 고혈압의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고혈압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치료를 꼭 약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고혈압 관리의 일반 원칙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 건강검진에서 혹은 우연히 병원을 방문해서 혈압이 한번 높았다고 해서 바로 혈압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혈압이 한번 높게 측정이 되면은 이제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이제 병력 청취, 신체 검진, 기본 검사 및 이제 가정 혈압, 그리고 활동 혈압을 측정해서 2차성 고혈압 및 백의 고혈압을 배제하고 이제 1차성 고혈압이라고 진단이 되면은 이제 전체 이 환자 고혈압 환자의 전체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전체 심혈관 위험도 평가해서 저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제 우선 바로 약을 쓰기보다는 2, 3개월 정도 생활 습관 개선 요법을 먼저 실시하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을 쓰고 중위험군,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생활 개선 요법과 함께 동시에 약물 요법도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심혈관계 위험도 판정에는 고혈압의 중증도와 심혈관계 위험 인자의 개수, 그리고 당뇨병 및 고지혈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동반 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종합적인 심혈관계 위험도를 판정해서 결정하게 되고, 아주 어린 나이에 고혈압이 발생했다든지, 갑자기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 갑자기 혈압 조절이 안 된다든지, 굉장히 혈압 여러 가지 약제를 많이 쓰는데도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 혹은 뭐 신체 검진에서 어떤 2차성 고혈압을 의심하는 그런 증상이 있거나 혈액 검사에서 그런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 보일 때 2차성 고혈압에 대한 검사를 따로 별도로 하게 됩니다. 고혈압은 이제 보통 일단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약물 치료, 생활 개선 요법을 하게 되는데 우선 채식과 생선을 주로 하고 칼륨 섭취를 많이 하게 되고, 반면 염분 섭취와 지방 섭취를 줄이고, 이제 물론 당연히 금연하셔야 되겠고, 술은 보통 하루에 10 내지 20g 소주 잔으로 한 2잔 혹은 맥주 잔으로 2잔 이내의 알코올은 허용이 됩니다. 또 적절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3, 4회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체중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런 생활 개선 요법을 통해서 우리 수축기 혈압은 5 내지 10mmmercury, 확장기 혈압은 2에서 5mmmercury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요법만으로 혈압이 낮아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이제 혈압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교수님. 네. 근데 작년 여름이었나요? 일부 이 중국산 원료로 생산된 이 발사르탄 성분의 이 혈압약에서 또 발암 물질이 검출돼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불안감이 높아졌을 때가 있거든요. 이 혈압약 성분에 대해서도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생활 개선 요법을 하는데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든지, 심혈관계 위험도가 중위험군 이상일 때는 생활 개선 요법과 동시에 약물 요법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고혈압의 그 약물은 보통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기량제, 이뇨제, 이런 5가지 있는데, 이제 특별히 심장병이나 당뇨병, 홍파병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이 5가지 혈압 제제 중에서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환자의 특성과 약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나 먼저 쓰면 되겠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최적의 고혈압 약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발사르탄 관련해서는 이제 발사르탄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약제는 이미 사실은 그 약제를 만들 때 그 들어간 불순물이 발암물질 2A 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그와 관련된 약제는 판매와 유통이 다 금지가 되어 있고, 지금은 그 위험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혹시 환자분들 중에 내가 그전에 오랫동안 먹었던
약제가 그 발살탄 그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 약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실제로 발암 그 2A 등급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일단 최고 용량으로 한 3년간 계속 썼을 때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다지 큰 높은 위험도는 높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염려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혈압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요즘은 이제 속효성보다는 하루 종일 그 효과가 지속되고 혈압 변동성이 낮은 1일 1회 요법의 그런 약물을 선택하고 약물 처음 시작할 때는 가급적 저용량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증량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많은 노인들에게서는 더욱더 이제 소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혈압을 정량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혈압약을 한번 썼다고 해서 반드시 평생 동안 무조건 혈압약을 지속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혈압이 조절이 잘 된다면은 이제 감약이나 휴약을 해볼 수도 있는데 고혈압의 합병증이 없고 신앙을 개선요법을 잘 유지하면서 적정 혈압이 6개월 이상 유지된다면은 혈압을 이제 줄여보고 또 6개월 정도 잘 유지되면은 더 줄여보고 그렇게 해서 고혈압을 끊어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혈압을 평생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고혈압의 약물 치료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혈압약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야, 고혈압 약 좋은 거 진짜 많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야겠다. 아휴, 돈 들어가는 소리가 팍팍 들리네. 에이, 언니 반하고 내 반하면 되지. 이왕 이렇게 뭐 저 반해요. 참네. 아니, 그래도 좋은 약 엄마 좀 여러 개 골고루 많이 드시면 좋잖아. 야, 왜? 누가 혈압약을 여러 개 골고루 먹노? 골고루 먹으면 안 돼. 원래 먹는 것만 먹어야 돼. 그거 말도 안 되지. 뭐라 카노? 고혈압 약도 영양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좋은 거 골고루 그렇게 먹으면 돼. 여 보니까 이 집 건 요게 좋고 저 집 건 요게 좋네. 여기 다 좋은 것만 사갖고 엄마 보고 골고루 먹으라 하자. 아이라 카니까 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여러 개 먹는 거 좋은 거 아니다. 뭐 좋지도 않은 거 말래. 조금 더 그럼. 엄마야, 진짜 언니 무식하지. 진짜 무식한 소리 하고 앉아있지. 얘 뭐가 무식한데? 야, 생각을 해봐라. 네 아빠 왜 돌아가신지 기억 안 나나? 아버지 고혈압에 당뇨된다. 그 합병증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이가? 근데 약을 많이 먹다가 너무 종류를 많이 먹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 임의로 끊었다 아이가. 그러고 다시 먹었는데 간 거 아이가? 말도 안 돼. 어머, 아버님 그렇게 돌아가셨어? 무서워. 아니 근데 언니 생각해봐. 아빠는 여러 가지 당뇨에 관한 합병증도 있고 그랬지만 엄마는 아직은 고혈압밖에 없잖아. 고혈압밖에 없는 거, 그 고혈압을 제대로 잡으려면은 좋은 거 약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먹으면 그만큼 효과도 배로 늘어나겠지. 야! 왜? 하여튼 무식해가 진짜. 야,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맞지? 근데 야,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 개 먹으면 독하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 그 말이다. 왜 독할까? 왜 영양제는 여러 개 먹어도 안 독하잖아. 야, 영양제는 먹었다 끊을 수 있지만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맞지? 근데 죽을 때까지 혈압약을 하나만 먹어야 되지. 만약에 5개를 먹었어. 그러면 더 위험할까 얘가 독하니까. 아유, 근데 생각해봐라. 오빠도 비타민 같은 거 영양제 한 3-4개씩 먹재. 언니가 막 3-4개씩 입에 푹푹푹 털어주잖아. 야. 그런 것처럼 고혈압 약도 똑같다니까. 요거 저거 좋은 거 골고루 이렇게 해가지고 한 3-4알 이렇게 턱 먹으면 엄마 고혈압 괜찮아진다 이거야. 야, 임마. 비타민하고 혈압약하고 다르다고. 아, 진짜 무식하기는 진짜. 언니 왜 웃는데? 목이 아파서요. 아, 너 왔다 갔다 해서. 목이 아파서요. 자기 지금 누워 있네 지금. 아니 둘이 나란히 앉아서 좀 얘기하면 안 되나? 시끄러워 죽겠다.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혈압약을 여러 종류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한 가지 약제를 쓰는 것이 좋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예은 씨, 과연 그럴까요?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당연히 혈압약을 한 가지 종류만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종류를 먹는 게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을 먹는 게 썩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방금 이야기한 이 예은 씨의 대답이 썩 내키지 않거든요. 뭔가 좀 꺼림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뷔페를 갔어요. 뷔페를 가면 한 가지 음식만 먹나요? 여러 가지 음식을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골고루 먹어야지 실용적이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고혈압도 약을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먹는 게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 이번에 정답 아니면 혈압 올라갈 것 같아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 문제는 7년 씨가 맞췄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우리가 보통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들의 한 반수 이상에서는 2가지 약 이상의 약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약제를 써서 혈압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때 첫 번째 약제를 이제 2배로 정량시켜 보는 방법이 있고 다른 약제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정량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의 빈도를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되고 오히려 저용량으로 여러 약제를 쓰는 것이 상승 효과를 내면서 혈압 조절에 더 유리하고 부작용의 발생도 줄이게 됩니다. 네, 고혈압은 30세 이상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그런 국민 질환이 됐습니다. 흔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나 고혈압으로 진단이 됐다면 네. 소금 섭취는 좀 줄이시고요. 네. 금연, 금주하는 등 생활 습관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류재근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